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빨간불인데요. 그닥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을 시원하게 올라줬는데 국내 반도체 섹터는 그렇게 큰 반등은 나와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파란불까지 켜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나 급등했는데 왜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면서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주지 못할까요? 일단 FOMC에서 금리 동결했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긍정적인 멘트들이 얹어지면서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 이외의 다른 종목들의 강세 흐름 속에서 현재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요.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수세의 방향성이 아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700억 원대까지 매수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지금 400억 원대까지 되돌리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940억 원대 매도. 다만 지금 외인 기관 반도체 투톱을 함께 매수하고 있긴 합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수급 방향성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81억 원대, 기관도 41억 원대 소폭 순매수 우입니다. 8월장의 첫 스타트인데 일단 외국인 수급이 8월 달에 조금 계속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높죠. 8월에 아무래도 1년 동안 좀 가장 거래대금이 적은 달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순매수 탑10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투톱 매수합니다. 거기다가 현대차, 신한지주, 기아 이런 KB금융 같은 저PBR 종목들 오늘 좀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보다는 다른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이 강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기관 탑10도 보겠습니다. 기관도 오늘 반도체에 담습니다. 그런데 조금 색깔이 다르죠. 조금 소부장 쪽으로 담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도 이제는 급락세를 멈추고 다시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YC도 주가 자체는 파란불인데 오늘 기관이 반도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전력 설비도 강합니다. 이제 여름도 찾아왔고 구리 가격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시연하면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그런 종목들 순매수해주고 있는데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시세가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시장 매크로적인 질문 좀 많이 드려야겠습니다. 시원하게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 장 탑10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도체부터 보긴 봐야겠죠. 주가는 반응은 없지만 외인 기관이 오늘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일단 나스닥도 2% 넘게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나 올랐고 모건스탠리도 간밤에 엔비디아 저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탑픽 제시까지 했는데 국내 반도체는 굉장히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네. 너무 의외입니다. 지금 이런 적이 이렇게까지 디커플링이 나온 게 너무 드물어서 일단 미증시는 올라가는 요인은 호실적과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미증시의 반등이 나온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변동성이 좀 발생이 되면서 네. 오히려 이제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규제
이 부분이 이제 일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특히 이제 어제 ASML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에 납품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좀 일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미국 내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러한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AMD의 실적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한 달 뒤에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 호정 가능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위주로의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장 전 블룸버그발 통신의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중국발 HBM 쪽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에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업종군들의 장밋빛 미래를 그렸었던 가장 큰 요인이 결국은 HBM의 수요 증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컨벤셔널 반도체 쪽에 공급의 급격한 축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의 상승 이것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기대 요인이 있는데요. 결국 첫 번째 연결고리가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감 이것이 현재 반도체 업종군들을 좀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 그렇게 HBM 공급 못하는 게 이렇게 크게 폭격을 맞을 만한 무게예요? 엔비디아에만 잘 팔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국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 뉴스보다는 조금 더 수급 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오늘 현물의 수급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 쪽에 외국인의 현물 매수는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매도 일변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오히려 매수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개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 혹은 외국인들이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빠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봤을 때 결국은 최근 시장에 가장 중요한 방향성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 외국인의 선물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금융투자의 매도를 자극하면서 그 물량들이 반도체 업종군들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왜 선물을 팔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물음표에 고민을 좀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 이제 1360원대까지 환율이 내려온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추가적인 환율 하락이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7월 초중순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선물 매수를 좀 이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 선물 매도로서 차익 매물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장 전에 나왔었던 이 뉴스가 반도체 업종군들을 짓누르는 것은 맞지만은 단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결국은 끝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현물단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반도체주들 주가 흐름은 분명히 아쉽지만은 오히려 세게 튀어 올라오지 않을 때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의 이런 부진이 좀 수급 영향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수의 방향성도 부재한 데다가 선물 시장의 차익 욕구가 강해졌다. 그럼 외국인이 다시 현물 시장에 들어오려면 어떤 재료가 있어야 돼요? 뭐가 제일 강력하게 작용할까요? 사실 저는 지금 상황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어제 이제 이 일본이 BOJ가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엔화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지금 일본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TSMC를 필두로 한 전반적인 우려감들이 좀 일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확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메모리 쪽의 부문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TSMC와 삼성전자의 실적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되는 포인트와 시가총액 격차가 줄어드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 수출 데이터, 지금 이제 7월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 쪽 수출액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월 기준 대미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대중국 수출액 그리고 반도체 기준으로 수출액 같은 경우는 역대 2위를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호조세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명확한 시장의 부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만만치는 않겠지만은 엔화 강세에 따른 일본 쪽에 대한 자금 유출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TSMC와의 시총 격차 축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의 구매에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봤을 때 조금은 맞아떨어지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에서 빠진 자금이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앞으로의 수급을 좀 기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당장에 이제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정책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대중국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규제 요소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물 매수단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위기는 조금 뒤로 시간이 지나면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 매수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HBM 기대감을 안고 있는 삼성전자 혹은 앞으로 HBM 쪽으로 더 승부수를 키워나가는 SK하이닉스 어느 쪽이 조금 더 매기가 쏠릴 거라고 보세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조금 더 낮다라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시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 그 외국인의 수급은 삼성전자 쪽으로 아마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HBM 쪽의 영향력을 단기간 키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수요 문제도 그렇고요. 하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K하이닉스의 물량을 삼성전자가 일부 점유율 기준으로는 잠식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 반도체 쪽, 즉 컨벤셔널 반도체 쪽에서의 성장세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내년 어닝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안정성과 그리고 실적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삼성전자에 조금 더 매력도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미국 기업들도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이 거의 다 나왔는데 네. AMD가 호실적이 나왔어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 올랐다. 네. 근데 또 그 MS 실적 발표했을 때는 클라우드 부문이 부진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가장 이제 AAI 쪽에서 많이 거론되는 게 돈 못 벌어다 준다 이건데 그렇죠. 지금 두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서 어떤 쪽으로 저희 해석하면 좋아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제 AI를 활용한 실적을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은 네. 사실은 언제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칩메이커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들이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AMD 쪽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략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애저의 성장률의 하락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애저 성장률의 가이던스는 30에서 31% 사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실적은 30% 성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가이던스 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시장의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긴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 관련된 공급 이슈 때문에 28에서 29%대로 눈높이를 좀 낮췄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저는 적어졌다. 이렇게 적어졌다. 그렇죠. 이미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제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낮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실적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은 네. 경영진이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캐펙스 투자라든지 그리고 AI의 활용 전망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크게 연결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적어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캐펙스 투자가
결국은 클라우드의 성장세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일부 미국 증권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하반기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클라우드의 성장만 담보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 하락이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도 캐펙스 투자 정말 많이 했는데 네. 내년에도 더 늘리면 늘리지 줄이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그게 결실을 맺는다면 주가 반영은 뭐 내년 상반기쯤 그럴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지금이 모아가는 시기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에 강한 이유는 네. AMD 실적 때문이에요? 사실 왜 그러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순환매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순환매. 들고요. 어제 이제 채권금리가 4.0%대, 그러니까 4.1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는 성장주 배리어에서 종목군들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 쪽에서 이제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온 것이 바이오주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작년도 초반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었던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인데요. 맞아요. 그 기업들이 주가가 하나도 반영을 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또 하나 이제 AI가 수익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를 구분해 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캐파, 즉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들, 어플리케이션이 출시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돈을 모으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많은 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필요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내에서 그런 좋은 기업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결국은 금리 하락과 엔비디아 상승에 따라 일부 순환매적인 성격으로서의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단기 이상의 큰 의미를 주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섹터의 상승은 단기적일 수 있다. 우리 차장님 말씀을 다 이제 종합해서 들어보면 결국 좋긴 좋은데 이제 중장기로 봅시다라는 말씀이 많았어요.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장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8월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8월 한 달 동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시장 전략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반도체 전략이 따로 없는 게 시장 전략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여건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의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요. 4분기 지금 실적 추정치 자체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원래 우리나라의 실적 추정치가 4분기에 과대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 즉 이제 3분기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8월, 9월까지는 저는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기대하겠지만은 그 이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 추정치를 잘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하향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리포트 보셨어요? 한미반도체 수주 모멘텀 둔화될 거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받았거든요. 14만 원으로. 그것도 같은 결로 봐야 돼요? 뭐 아무래도 이제 HBM 쪽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네. 사실은 너무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쪽으로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증권사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추정하는 증권사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한쪽에 저는 너무 편향된 자세로 투자를 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GPU의 성장 그리고 블랙웰의 확장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지금 그 메모리를 납품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은 HBM 쪽에 투자를 집중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방금 말씀 주신 그 리포트는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한미반도체가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깎겠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예상했었던 수주가 생각보다 혹시 적을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동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구간에서 다 저가 매수 가능한 거예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네, 우선 이제 제가 일전에 한번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네. 이 종목군들 주가가 못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8월 29일 현지 시간 아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과 이에 기댄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강세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가격 부담도 많이 옅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현재 시점에서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이군요. 그 실적 시기에 따라서 지금 낮아진 이 주가 매력도와 함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전력 설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전력 설비주들이 오르는데 아니 HD 현대 일렉트릭은 차트만 보면 그냥 뭐 샀다 하면 뭐 수익 아니에요? 네. 하반기에도 그럴까요? 사실 너무 놀라운 실적 발표를 했었던 HD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후에 아마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 기억에 5,900원대부터 아마 올라왔으니까 네. 한 50배 이상 주가가 올라온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50%가 아니라 50배. 그렇죠. 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제 5,000% 이상의 그러니까요. 주가 상승을 보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로 꺼내기가 쉽지 않은 현재의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섹터의 주가가 성장을 한다고 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 피크와 임계치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항상 알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2등주, 3등주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등주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해당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는 이미 대략 한 2주 전부터 조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시장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좋은 걸 다 알고 있고 HD현대일렉트릭이 너무 좋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세로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2, 3위권까지 수급이 들어갈 정도의 여력이 되지는 않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인즉슨 뭔가 플러스적인 새로운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상반기 6개월간에 올라왔었던 그 주가의 흐름을 그대로 연출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해당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히려 3분기에는 약간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2분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2분기에 정말 이 회사에 뭐 한 3개 정도의 사업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약간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2분기 대비해서는 눈높이도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제든지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약간 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설비주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주가의 상승폭 자체는 좀 3분기에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력설비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3분기에 더 잘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분기에 그렇죠. 더 잘 나와야 되고 이런 부담을 적용했을 때 지금의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다 왔다? 고점까지 다 왔다? 사실 밸류에이션은 네. 아직까지 부담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예, 우와, 지금 뭐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최근에 상장한 산일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봐야 될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한정된 유동성 내에서 새로운 섹터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해당 섹터 내에 자금 유입이 끊기면서 주가가 더 못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3분기에 대두될 수 있는 섹터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이 자리에서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결국은 이제 중장기 실적 성장을 고려해 봤을 때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저의 탑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직 밸류적인 부담은 그렇게 큰 쪽은 아니다. 전력 설비 답변 들어봤고요. 개인주 보겠습니다. 야, 넥슨 게임주가 웃음이 납니다.
넥슨 게임즈가 진짜 정말 너무 잘 가고요. 이렇게까지 신작도 잘 됐고 뭐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게임주가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뭐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흥행 신작에 목말랐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발표된 뭐 한 6개월에서 1년 내에 발표된 게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대부분 다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었는데 과거 이제 우리가 피해 거짓이라든지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판매고 이후에 그 이상의 추가적인 실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저들의 호평을 통해서 꽤 안정적인 데이터 트래픽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새로운 IP로의 진화 가능성까지 놓여지게 되면서 넥슨 게임즈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은 크게 정말 장기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는 IP가 있는지 네. 두 번째는 그러한 IP가 좀 제한적이더라도 굉장히 꾸준한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작이 있는지 이것에 따라 지금 주가가 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첫 번째 IP, 장기적인 IP를 보유하고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은 당연히 크래프톤입니다. 항상 게임주는 크래프톤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벌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업 W게임즈고요. 세 번째, 이번 시점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은 제가 보기엔 펄어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게임사가 그나마 다른 게임사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의 재료를 다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정보는 없어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선 크래프톤이 그나마 이제 실적도 좋고 IP도 좋은데 신작들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유저들의 이 과금을 좀 많이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대작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고요. 다만 이제 크래프톤이 올해와 내년도에 굉장히 많은 신작을 가져가기 때문에 뭐 게임사 중에 탑픽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크래프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게임주가 올라서 또 놀자주가 다 같이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지는데 최근 들어서 뭐 엔터 3사에 대한 리포트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놀자주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엔터주들 참 주가가 부진하고요. 네. 너무 어려운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에 약간의 이제 불신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좋아지는 거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분명히 4분기가 되면 확실하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의 이제 공구 관련된 이슈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거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가장 강력한 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BTS의 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회복의 분위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역시 엔터주들은 뭐 하이브를 필두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앨범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